자,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수험생 아드님을 둔 어머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건데 이 고3 아들이 초등학교 동창 이 여사친의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피해 학생 주장이긴 한데 지난달 7일입니다. 밤에 피해 학생 휴대전화로 SNS 전화가 왔습니다. 동창 전화가 왔었고 그것을 받았는데 동창이 전화한 게 아니에요. 웬 남자가 낯선 남학생이 전화를 했고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는 남자친구인데 어. 여자친구 SNS 좀 차단해라. 왜 내 여친하고 네가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6, 7년 정도 가끔씩 연락도 하고 동창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SNS 차단하고 말고는 내가 판단해서 할 일이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학생이 계속 SNS 차단을 요구를 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해요. 욕설을 하면서 옥신각신을 했는데 두 사람 다음 날 지하철역 앞에서 수업 끝나자 우리 둘이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 내일 DMC 역으로 나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지하철역에서 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갔죠? 자, 남학생한테 도착했다는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당연히 1대1로 만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상대 학생, 친구 4명을 대동한 채 나타났더라. 자, 그러면서 대뜸 야, 나랑 한판 뜨자 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되는 싸움 제안을 거부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급기야 한 빌라의 주차장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사달이 벌어집니다. 피해 학생 어머님 얘기 들어보시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싸우자. 우리 싸워가지고 이겨도 언팔을 하고 저도 언팔을 하고 무조건 우리가 그냥 한판 뜨면 언팔을 해라 이렇게 말했대요. 얘기하다가 손을 등 내밀어 앞번에 손 내미는데 바로 그 손이 목에 있는 근육을 팍 쥐어잡으면서 땅바닥으로 패대기 치고 그 위에 3명이 동시에 푹 겹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거 집단 폭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이 싸워서 내가 이기든 지든 이 여자친구 SNS를 차단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기든 지든 차단하라고요? 네, 그럼 그래서 결론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 학생은 애초에 싸울 마음도 없었고 요구를 받아들이면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싸우는 걸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또 가해 학생 그 남학생 무리들이 담배를 피워서 담배 피지 말라고 껌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 남학생이 여자친구 SNS 차단을 계속 요구하면서 계속 싸우자고 했는데 피해 학생은 삼각관계도 아니고 친구일 뿐인데 차단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피해 학생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2명이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남학생의 일행 1명은 발길질을 했고요. 남학생은 욕설을 하면서 사과하라고 하면서 얼굴을 손과 팔꿈치, 무릎으로 가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다른 일행에게는 영상을 촬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5명이 1명을 지금 집단 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교수님, 이 어머님이 담임 선생님 전화를 받고 저기로 가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 학생 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이제 피를 많이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학생과 폭행에 가담한 학생 중에 1명은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렸고요. 다른 일행은 깜짝 놀라가지고 편의점에서 이제 물을 사가지고 와서 피를 닦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다시 잃었다가 이제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이 자기 친구한테 문자를 했고 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선생님께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너 거기 그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머니께서 이제 현장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이 피해 학생이 기저질환이 하나 있었는데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워낙에 많이 흘리는 모습에 모두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였습니다. 약간 혈우병 같은 것처럼 지혈이 잘 안 되는 하하. 자, 그런데 어머님이 야, 너 이게 무슨 일? 누가 너 이렇게 만든 거야 했더니 아드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도 내용을 아는데 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아드님이. 그렇습니다.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 태권도에 운동을 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유단자가 싸우면서 사람 때리면 안 된다는 걸 주입시켰기 때문에 이 피해 학생이 맞으면서도 어머니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뭐라 하냐면 엄마 나 잘했지 이랬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폭행 당시 이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편이 때리면 같이 치고받고 할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이 싸우면 안 된다 그러고 꼭 참았다고는 하는데 또 그리고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가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검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왔는데 운동을 보니까 태권도도 일단이고 무에타이, 킥복싱 그리고 또 지역대회 나가서 킥복싱 대회 1등 됐다고 한다면 이 5명 정도는 제가 보기 상대가 가능해요. 충분히. 그런데도 꼭 참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이 피해 학생은 눈 주변도 피해를 입었고 또 코뼈가 부러져서 진단 3주가 났기 때문에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당시 폭행 사건으로 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폭행 당시의 장면이 생각나니까 갑자기 방 안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뭐냐면 자기가 맞는 거에 대해서 피해도 있지만 화를 못 참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치료도 그렇지만 심리 상담도 받아야 되고 저 폭행을 같이 했던 집단 폭행 피해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자, 아마도 어머님께서는 야, 유단자는 절대 사람 때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걸 아마 잠깐 저 때는 후회하셨을 거예요. 왜? 그 말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도 견뎠으니까 말이죠. 자, 그 가해 남학생 학교 학폭위 조사 과정, 학폭위로 넘어갔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몸이 닿아서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피해 학생 어머님 얘기 들어보시죠. 쌍방 고소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대요. 굽히지 않았대요. 저 영상에 보면 때리려고 몸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가 올라가서 지가 몸이 데인 거잖아요. 그걸 폭행이라고. 주먹으로 나를 때리다가 지 주먹이 다쳐도 나 때문에 상처가 났다 하듯이 아니가 때리기 위해서 올라탄 것도 접촉이잖아. 근데 그 접촉이 쌍방 폭행의 접촉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진짜 이 어린 녀석들도 이제는 걸핏하면 쌍방 폭행이에요. 네, 일단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무리 학교는 다릅니다. 신고가 접수돼서 학폭 전담 조사관이 배정돼서 조사를 했는데 이 폭행을 주도한 가해 학생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결론을 못 내고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해 학생이 영상을 확인한 걸로 보인다고 하고요. 사건 이후 가해 남학생이 지난주에 그래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조사관에게 가해 학생이 쌍방 폭행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해 남학생이 피해 학생을 때리려고 올라가서 몸이 닿았다. 가해 남학생이 때려서 피해 학생이 목을 감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입술이 가해 남학생 팔에 닿았다. 이러면서 이 쌍방 폭행을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피해 학생은 당시에는 맞는 과정에서 때리지 않겠다는 생각만 했고 가해 남학생이 계속 때리는 걸 막기 위해서 방어 차원에서 팔로 감싸는 행동을 한 거고 그 뒤에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지금 이 피해 학생 지금 고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3 1학기 중간고사도 저 사건 때문에 다쳐서 못 봤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저거 쌍방 폭행 맞습니까? 쌍방 폭행을 보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영상이 지금 다 남겨져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 예전에 영상이 없을 때는 그런 주장을 했을 때는 조사가 더 좀 심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러 명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모양새입니다. 방어를 하는 거는 손 올리는 거 방어의 수단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쌍방 폭행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뭐 다른 영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가해 남학생이 쌍방 폭행으로 경찰이 고소는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리가 폭행을 사전에 모의를 했는지 또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유포했는지 이 등등이 가장 좀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고 요거를 조사한 뒤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참 이 어린 녀석들이 참 무서운 걸 몰라요. 자, 저희가 이 가해 남학생 부모한테도 지금 쌍방 폭행이라고 정말 생각하는지 등등 좀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지만 피드백이 오지 않았습니다.